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실기예상문제 6회 주요 항목 환기 일반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위생관리기사와 산업기사의 주력 항목으로 이제 환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환기 일반, 전체 환기, 국수 환기 이 세 가지 분야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국수 환기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지금부터 해설해 드리는 내용을 자세하게 잘 파악하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덕트 내의 표준 공기. 환기에서 표준 공기는 21도씨를 의미하고 일반적인 화학에서는 표준 공기를 0도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위생에서 작업장에서의 표준 공기는 또 25도씨라고 이렇게 온도를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준 공기 흐름에서 층류와 난류를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레이놀드 수, 레이놀드 수를 우리는 RE 또는 NRE라고 표현을 하는데 레이놀드 수의 계산에 필요한 항목 5가지를 적으시오. 이 레이놀드 공식을 알고 있나 또 그에 따르는 인자가 어떤 것이 있는가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적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층류와 난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층류는 그 덕트, 관 안의 흐름이 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흐름의 형태는 어떤 그 젤리에 동그라미, 별표, 네모난 형태의 젤리 속에 넣고 이걸 그대로 이 닥트 속으로 밀어 넣었을 때 이쪽에 나오는 그 형태가 네모, 별표,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층류고 또 난류는 동그라미, 별표, 네모가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완전히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 덕트 안에서의 층류는 레이놀드 수가 2100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0 값으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보통 레이놀드 수는 무차원 계수라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2100 이하의 어떤 레이놀드 수가 계산이 되면 그건 층류고요. 그 다음에 2100에서 4000 사이면 1002류라고 공기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다음 4000 이상이면 무조건 난류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 해설을 보겠습니다. 레이놀드 수는 표준 공기의 흐름에서 관성력과 점성력, 그러니까 공기가 흐를 때 그 관성력과 공기 자체가 갖는 점성력의 비를 무차원수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단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숫자로 나타난다. 그래서 난류 흐름에서는 관성력이 점성력보다 엄청 큽니다. 그래서 레이놀드 수를 갖다가 우리가 공식으로 나타내면 점성력분의 관성력하고 점성력을 나타내는 인자는 뮤라고 해가지고 밑에 나오는 공기의 점성계수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우리는 이걸 프아즈라고 하고 킬로그램 퍼 메타세크라고 하는데 표준 공기 21도씨에서 점성 계수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킬로그램 메터 퍼 세크. 요 수치는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분자의 관성력을 나타내는 식은 로우. 요 로우는 공기의 밀도입니다. 공기의 밀도와 덕트 내에서 흐르는 공기의 평균 유속 V 그리고 덕트의 직경 D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것은 다시 요거는 뮤라 그랬죠. 요거는 뉴라 그래 합니다. 그리스어로 뉴라고 하는데 뉴분의 VD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뮤를 갖다가 공기의 점성 계수라고 그러고 뉴는 공기의 동점성 계수인데 이 점성 계수를 공기의 밀도로 나누면 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공기의 동점성 계수는 공기 점성 계수를 공기의 밀도로 나누니까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1.2로 나누니까 1.2는 21도씨에서의 공기의 밀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된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레이놀드 수의 계산에 필요한 항목 5가지니까 첫 번째가 공기의 밀도 로우, 두 번째가 공기가 흐르는 닥트의 직경 D, 세 번째가 덕트 내의 공기의 평균 유속 V,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뮤, 공기의 점성계수. 이 수치까지 써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뉴, 공기의 동점성계수. 이런 것들이 점성계수를 계산할 때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레이놀드 수를 계산하는 그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공식 엄청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덕트 내 기류를 작용하는 압력의 종류 세 가지를 쓰고 서로 간의 관련 공식을 적으시오. 이 덕트 내에 공기가 흐를 때 이 안에 압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압, static pressure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설명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바람이 새지 않게 꽉 잡았어요. 그럼 풍선은 정지해 있고 바람은 팽팽한 상태로 있죠. 요때에 풍선이 그 팽팽한 상태로 유지되는 압력이 풍선 속에서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압력, 그걸 정압이라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인 덕트 내에 사방으로 동일하게 미치는 압력, 이 덕트 내에 밀폐가 되어 있다면 덕트 내에서 사방으로 미치는 압력으로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압력이며 송풍기에서는 음압, 송풍기 앞에서는 음압.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덕트 지나서 공기청정기 지나서 원래 후드부터 시작되죠. 후드에서 덕트에서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송풍기, 그 다음에 배기구로 빠지는 이러한 형태의 환기 장치가 있는데 이 송풍기를 중심으로 이 앞에서는 마이너스 압이 작용하고요. 왜냐하면 공기를 빨아들이니까 마이너스 압력이 작용해 송풍기 뒤에서는 플러스 압, 양압, 이 뒤에서는 공기를 밀어내니까 플러스 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그 덕트 내에서 흐르는 기류의 압력 두 번째 종류는 속도압. 자, 아까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손으로 잡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놨어요. 그러면 이 풍선이 어떻게 돼요? 슈슈슉 하고 날아가죠. 그게 뭐냐면 풍선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압력을 속도압이라고 하고 움직이는 압력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동압이라고 했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하여 항상 플러스 압력이 발생한다. 속도압은 무조건 플러스 압력, 양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압이 있습니다. 1번에 얘기한 스태틱 프레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벨로시티 프레저, 요 두 개를 더한 압력을 전체 압력이라 해서 전압이라고 합니다. 단위 유체 흐름의 방향에 작용하는 정압과 속도압의 합을 의미하고 있고, 공식이 TP는 이꼬르 SP 플러스 VP. 이게 이제 관련 공식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덕트 내 유체의 정상적인 흐름에서 적용되는 베르누이 정리. 무슨 얘기냐면 유체는 흐르는 물체라고 해가지고 액체와 기체가 있는데, 우리는 산업위생에서는 액체는 아니고 공기가 흐르고 작업장에 공기가 있으면 기체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유체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베르누이 정리입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정리는 각 항의 에너지 수두를 더한 값인데, 요거 감마분의 P 요 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지분의 V제곱 요 항이 있고 Z가 있습니다. 요 세 수두가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H라고 하는데, 이 감마분의 P가 무슨 수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2지분의 V 제곱이 무슨 수두나, 세 번째 Z가 무슨 수두냐를 갖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마분의 P는 압력 수두고요. 2지분의 V 제곱은 속도 수두고 Z는 위치 수두입니다. 그리고 라지 H는 이 셋을 더한 전체 수두, 전수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종합적으로 쓰면 이미 A점으로부터 B점 사이로 흐르는 사이에 위치 수도와 압력 수도와 속력 수도의 값은 각각 변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치가 위냐 아래냐,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압력이 세냐 적느냐에 따라서 각각 변화할 수 있지만 덕트 내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 세 수도의 총합은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베르누이 정리라고 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전체 환기 중에
자연환기. 자연환기, 전체 환기는 자연환기와 강제환기가 있습니다. 강제환기가 있습니다. 자연환기는 그냥 바람의 흐름, 창문을 열어놨을 때에 내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의 기온차와 기류에 따라서 환기가 이루어지는, 아무런 에너지를 쓰지 않았는데도 자연적으로 환기가 되는 게 자연환기고, 그 다음에 강제환기는 뭐냐면 기계적인 어떤 힘을 빌려서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문에 환풍기를 달아가지고 실내 공기를 실외로 내보내고, 이러한 환기가 강제환기인데, 이 자연환기와 강제환기의 장단점 두 가지씩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해설을 보면 강제환기는 송풍기 같은 기계적인 힘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강제환기 장점은 필요한 기량을 송풍기 용량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외부 조건에 관계없이 작업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고요. 단점은 뭐냐면 송풍기 가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하고 진동 발생합니다. 이 소음이 발생하면 반드시 진동이 발생하고요. 진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또 소음이 발생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동력 이용 및 냉난방 효율에 막대한 에너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값이 든다는 거죠. 이러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이지만 이런 문제도 나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되는 작업장에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작업 시간당 필요한 환기량 세제곱미터 per hour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 공식 많이 응용되고 계산 문제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서 K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설명하고, 작업장 내의 공기 혼합 상태가 원활할 경우와 보통인 경우와 불안정 경우의 K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가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K는 안전계수를 의미해요. 보통 K가 1이면 원활할 경우에 Q 값은 그 나온 공식의 K가 1을 대표하고 요 나온 공식에 나오는 수치만 가지고도 전체 환기가 원활하게 되지만, 만약에 공기 혼합이 외부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그냥 보통이에요. 그러면 K가 2배 정도 더 많이 필요한 기량을 해야지 전체 환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불안전한 경우 공기 혼합이 잘 안 되고 외부에서 공기 침투가 있고 막 이러면 전체 환기가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럴 때는 안전계수를 3까지 올려서 전체 환기를 해야지 효율이 달성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이 5번의 이 공식 분명히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공식에서 24.1이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24.1은 우리가 앞에서 산업 환기에서 21도씨를 표준 공기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0도씨에서 모든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22.4리터잖아요. 그죠? 그 22.4에다가 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온도를 보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24.1이 되고, 만약에 이게 25도씨가 되면 이거는 24.45가 되고, 이 수치를 좀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21도씨에는 24.1, 25도씨에서는 22.4가 24.45로 변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하고 계산 문제로 잘 나온다는 거. 이제 좀 이따가 또 계산 문제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작업장 내 발생원에서 방출된 유해물질이 작업장 내로 확산되거나 근로자의 호흡기로 흡입되기 전에 발생원 주변에서 포집 제거하는 환기장치인 국소배기시설. 국소배기시설은 어떨 때 적용하느냐? 여기에 이제 비교해서 전체 환기시설은 배기시설은 언제 적용되느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는 국소배기시설의 적용 조건이 일단 발생원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동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전체 환기예요. 또 두 번째, 발생원의 오염물질의 발생량이 많은 경우, 그거는 이제 국소배기시설 적용 조건이고, 또 적은 경우, 반대로 생각해서 적은 경우는 전체 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발생 주기가 균일하지 않는 경우, 그건 또 국소 배기시설의 적용 조건인데, 균일할 경우는 또 전체로 생각하시면 되고, 네 번째, 독성이 강한, 즉 TLV가
낮은 오염물질, TLV가 낮으면 독성이 강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소 배기 시설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성이 약한 거는 전체 환기라고,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습니다. 5번 근로자의 작업 위치가 오염물질 발생원에 근접해 있는 경우. 6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입각하여 국소 배기 시설을 꼭 설치해야 되는 경우. 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러한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소 배기 시설을 꼭 사용하라. 이 6가지 중에 5가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이런 게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적으시오. 미세먼지, PM10, 일산화탄소, 곰팡이, 라돈. 요게 이제 관리 기준의 항목들인데, 그 기준은 미세먼지는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일산화탄소는 10 ppm, 그 다음에 곰팡이는 500 CFU 퍼 세제곱미터, 라도는 148 BQ 퍼 세제곱미터. 여기서 이제 곰팡이 관리 기준에서 CFU라는 말이 있는데, 이 CF는 뭐냐면 콜로니, 그 어떤 세균을 배양했을 때 그 미생물 덩어리를 갖다 콜로니라고 하거든요. 그 콜로니의 단위를 갖다가 CFU라고 나타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 관한 내용인데, 이 관리 지침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무실 환기 기준과 두 번째 실효 채취 및 측정 지점, 세 번째 일산화탄소의 실효 채취 시간, 이런 게 나옵니다. 먼저 사무실 환기 기준에 공기 정화 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분당 0.57 세제곱미터. 이제 법이니까 영어로 쓰지 않고 한글로 썼고요. 이렇게 해도 0.57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로 써도 되고요. 환기 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하는 게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2번 실효 채취 및 측정 지점. 공기의 실효 채취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곳 이상에서 채취해야 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m 이상에서 1.5m 이하의 높이에서 측정하고요.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500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제곱미터 한 곳을 추가해 채취한다. 세 번째, 일산화탄소의 실효 채취 시간은 업무 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업무 종료 1시간 전후에서 각각 10분간 채취하는 이러한 기준이 있다는 거, 지침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기 일반에서는 계산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출제가 되고, 그래서 계산 문제가 9번부터 나오는데, 9번은 덕트 내부에서 속도압이 VP죠. 3mH2였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 둘 것은 뭐냐면, 덕트 내에서의 압력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대기압은 그 공기의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공기가 거의 20km 고도까지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기압의 압력이라는 것은 수은 기둥을 760mm만큼 밀어낸다는 그러한 그 힘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가 미리 H2로 고치면, 물 기둥으로 치면 1336적, 즉 10m 정도의 물기둥을 갖다가 밀어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덕트 내에서는 덕트의 크기에 따라서 공기량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덕트 내에서 모든 압력은 단위가 밀리 H2O로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 여기 문제에서 속도압이 3밀리 H2O였다면 이 덕트 내부를 흐르는 건조 공기의 유속은 얼마냐? 속도압을 알면 흐르는 유속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압은 4.043분의 덕트 내에서 흐르는 속도를 우리는 반송 속도라고 하는데, 반송 속도를 VT라고 나타냅니다. 반송 전체의 제곱,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에서 지금 VT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43 곱하기 루트 3 하면 7m/s가 됩니다. 다른 풀이로 속도압은 2지분의 감마 V 제곱이라는 요 식이 있습니다. 요 식에서 V를 구해도 7m/s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식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식을 다 알아주셔도 꼭 좋습니다. 10번 문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산업 환기의 표준 상태 21도씨 일기압,
수은의 증기압이 0.0028mHg다. 이 상태에서 공기 중 수은의 증기가 평형을 이루었다면 최고 농도는 몇 mg per 세제곱미터인가? 단 수은의 원자량은 200.59이다. 이 문제에서 그 수은의 증기압을 구할 때의 최고 농도, 즉 포화 농도는 ppm으로 먼저 구해집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일기압이 760인데 거기에 증기압이 수은의 증기압 이 0.0028이니까 760분의 0.0028에다가 10의 6승을 곱하면 ppm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3.68 ppm이 됩니다. 그러면 이 ppm을 mg per 세제곱미터로 환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3.68에다가 24.1분의 m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값이 30.63 mg per 세제곱미터로 나타나게 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어떤 유체의 점성계수가 앞에서 뮤라 그랬죠? 1.8 곱하기 10의 4승 포화지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고 밀도가 1.23kg per 세제곱미터일 때 이 유체의 동점성 계수를 ST로 나타내라. 스토크스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점성계수의 단위를 이 라지 P라고 한 것은 1포화지라고 하고 CGS 단위로 고치면 1g per cm 세크가 되고 동점성 계수를 ST라고 합니다. 이걸 스토크스라고 하고 1 제곱센티미터 per 세크 요거는 이제 단위가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점성계수의 단위는 CGS이고 밀도의 단위가 MKS 단위가 되죠. 이거는 MKS 단위고 포화지 단위가 CGS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를 환산해야 됩니다. 즉 점성계수를 MKS 단위로 고치면 1.84 곱하기 10의 4승 포화지를 1.8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세크가 됩니다. 왜냐하면 1파스칼은 1뉴턴 퍼 제곱미터이고 1뉴턴 퍼 제곱미터는 1kg 퍼 미터 제곱 세크가 돼요. 여기 MKS를 고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동점성 계수는 점성 계수를 그 유체의 밀도로 나눈 것이니까 유체 밀도가 1.23이라고 했고 점성 계수가 1.85 곱하기 10의 5승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1.46 곱하기 10의 5승 제곱 메타 퍼 세크인데 지금 스토크스로 나타내라 그랬죠. 스토크스는 뭐냐면 CGS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곱 미터 퍼 세크를 센티미터 퍼 제곱 세크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0.146 스톡스. 요거 단위 환산을 어떻게 잘 하느냐 못 하느냐를 갖다 물어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점성계수와 동점성계수 수의 단위를 갖다가 환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사염화에틸렌 7500ppm이 공기 중에 존재한다면 공기와 사염화에틸렌 혼합물의 유효 비중 문제가 가끔 출제되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로. 단 사염화에틸렌의 증기 비중을 5.7로 한다 했을 때 유효 비중을 스페시픽이니까 S로 나타내고 유효라는 말은 이펙티브니까 SEFF로 나타날 때 이거는 전체 값 공기와 사염에틸렌의 전체 값을 100%라고 봤을 때요. 100%라고 봤을 때 사염에틸렌의 7500 ppm은 몇 프로죠? 0.75%예요. 그러면 사염에틸렌이 차지하는 비율에다가 사염에틸렌의 비중을 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공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체가 1이라고 하면 1이 어떻게 되면 10의 6승 ppm이거든요. 그러면 100만에서 7,500 빼면 99만 2,500이 돼요. 99만 2,500 ppm이 되거든요. 공기는. 그럼 이걸 ppm 퍼센테이지로 고치면 99.25%가 돼요. 그러면 99.25에서 공기의 비중이 1이죠. 1이니까 그걸 갖다 더해서 나타나면 최종적인 혼합물의 유효 비중은 1.035가 됩니다. 비중은 원래 단위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산업안기에서
어떠한 환기에 적용하느냐면 사이모에틸렌의 그 공기 중에 존재하는 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비중이 높아도 전체적인 공기가 섞인 유효 비중은 거의 공기 비중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장에 사용화 에틸렌이 발생했어도 그 발생한 증기를 후드를 설치할 때는 그 위치에다 설치해야 되지 비중이 높다고 그 밑에다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또 굉장히 심오한 뜻이 숨어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레이놀드 수 앞에서도 얘기했죠. 레이놀드 수가 3.8 곱하기 10의 4승이고 공기의 동점성 계수 뉴가 0.15 01 제곱센티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덕트의 직경이 60mm인 덕트 내의 유속은 몇 미터 퍼 세크인가? 레이놀드스 공식. 지금 여기 동정성 계수가 나왔으니까 뉴분의 VD입니다. 그러면 레이놀드스 대신에 10의 3.8 곱하기 10의 4승 곱하고 동점성 계수 대신에 0.1501을 대입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요게 CGS 단위죠. 요걸 MKS 단위로 고쳐야 됩니다. 고치면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쳐야 되는데 제곱이 있으니까 만배 적어집니다. 여기서 만배 적어지니까 1.5 50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을 곱한 거예요. 이거 잘 단위 환산할 때 이 수치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는 60mm니까 이걸 또 미리를 미터로 고쳐야 되니까 1000을 나누니까 0.06m가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산하니까 9.51 메타 퍼 세크가 되었다.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것도 단위 환산을 어떻게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틀리게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이걸 풀었을 때 V값이 막 100을 넘어갔다, 100m per sec를 넘어갔다, 또는 1m per sec 이하다, 이러면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덕트 내에서의 공기 흐름은 거의 100을 넘어가지 않고 1 이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셔가지고 그 값이 나온 거에 따라서 아, 내가 잘못 계산했구나, 잘못 대입했구나, 이걸 갖다 여러분 판단하셔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온도 25도씨 일기압에서 벤젠 1리터가 모두 증발하였다면 이때 공기 중 차지하는 벤젠의 부피 리터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벤젠의 분자량 친절하게 78.11 알려주고 비중이 0.879라고 알려줬습니다. 온도가 25도씨 일기압에서 1g 분자량이 차지하는 모든 기체 1g 분자량이 차지하는 증기의 그 부피는 24.45리터입니다. 그런데 벤젠이 1리터가 증발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1리터가 해당되는 벤젠 1리터에 해당되는 무게를 먼저 구합니다. 벤젠의 비중이 0.879니까 879g per 리터에다가 1리터를 곱하니까 879g이 되겠습니다. 이 879g 78.1의 그 벤젠의 분자량이 차지하는 모든 기체의 부피가 25도실 때 24.45니까 879g은 몇 리터가 되느냐? 비례식으로 풀이니까 X값이 275.14리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일반학에서 나오는 문제와 거의 흡사한 문제인데 그 기초적인 것을 알아야지 또 환기에 대해서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환기 일반에서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온도 17도씨 기압 700ml HG인 상태에서 유량 150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인 기체가 관내로, 이 관내라는 것은 덕트를 말합니다. 덕트 안에 흐르고 있다. 온도 20도씨 기압 760ml HG인 상태일 때 유량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를 구하시오. 이것은 여기 보세요. 온도가 17, 700ml HG, 그리고 유량이 150. 그런데 온도가 변했죠. 온도도 변하고 기압도 변했습니다. 온도가 17도씨에서 700mHg에서 20도씨로 온도가 변했고 기압은 760mHg로 변했습니다. 이건 무슨 식이죠? 보일-샤를의 법칙이죠. 보일-샤를의 법칙, 나중 부피는 처음 부피에다가 온도 보정, 압력 보정이죠. 근데 온도 보정할 때는 반드시 절대 온도로 보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주어진 부피가 150이고 거기서 이제 압력을 갖다가 보정해야 되는데 나중 압력이 760이고 처음 압력이 700mH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온도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앞에 압력이 나중이면 뒤에 온도 보정에서는 그게 분자로 간다는 거. 그래서 273 플러스 20 밑에 213 플러스 17 요거 계산하면 139.59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 이건 보일 샤를의 법칙이 알고 있느냐 이걸 갖다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것이니까 확실히 알아두시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16번 문제입니다. 21도 C 1atm일 때 공기 밀도가 1.203kg/s 세제곱미터, 또 온도가 38도 C 710mHg인 공기의 밀도 보정 계수. 사실 이제 보일샤르의 법칙에 적용시켜서 부피를 갖다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온도와 압력이 나오고 또 밀도가 나오면 밀도를 보정하는 계수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밀도 보정 계수는 처음에 절대 온도와 나중에 절대 온도를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압력과 처음 압력을 써서 나타내는 공식인데 이 식에 이걸 대입해서 풀면 0.883이 나오죠. 0.883. 이 밀도 보정 계수를 이 1.203에다 곱해가지고 이 변화된 온도와 압력에 대한 밀도를 또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밀도 보정 계수만 물어봤으니까 밀도 보정 계수의 식을 명확하게 알아두시고 여기에 적용시켜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어떤 작업장에서 수지가루는 거의 그 아크릴 수지라고 해가지고 스티로폼을 만드는 그러한 기초적인 원료가 되는 물질인데, 수지가루를 연속 공정으로 혼합하기 위해 직경 이메타인 분쇄기를 온도 130도씨에서 1회당 모래 180kg, 수지 8.6kg, 에틸알코올 170리터 퍼 아워를 넣고 혼합하였다. 이때 폭발 방지를 위한 유효 환기량을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단서 조항은 에틸알코올의 폭발 하한치는 3.28%, 작업장 공기 중에 3.28 이상이 존재하면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자량이 46, 에틸알코올의 분자량이 46, 비중은 0.789, 안전계수는 4, 온도에 따른 상수 0.7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폭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기량을 구하는 공식,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M 곱하기 LEL 곱하기 B분의 24.1 곱하기 S 곱하기 G 곱하기 SF 곱하기 100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Q는 필요한 기량을 세제곱미터 퍼 아워로 구하라는 거고, S는 유해물질의 비중, 그 다음에 G는 유해물질의 시간당 사용량, SF는 안전계수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안전계수는 4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속공정이니까. 그 다음에 M은 유해물질의 분자량, 그 다음에 LE에는 폭발 하한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또 B값이 있는데 B값은 지금 온도가 130도씨니까 121도씨를 초과했으니까 0.7을 대입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그 단수정이 줄 수는 있는데 온도 상수가 121도 이하이면 1이고 121도 초과하면 0.7이고를 갖다 아느냐 모르느냐를 또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을 대입하니까 에틸알코올의 분자량이 46, 그 다음에 폭발 하한치가 3.28%, 그 다음에 130도씨니까 0.7 곱했고 분해 24.1, 그 다음에 에틸알코올의 비중이 0.789, 그 다음에 그 에틸알코올이 시간당 사용된 양이니까 170, 그 다음에 안전계수가 4, 그리고 100 해가지고 그대로 대입해서 하니까 아워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미니트로 고치라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60을 나눠줘야 되겠죠. 1, 2, 2, 4, 3 나누기 60이면 204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 약간 복잡하지만 이 공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갖다가 확실히 물어보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8번. 어떤 공장에서 추출용매로 이황화탄소 CS2죠. 분자량 76, 시간 과중 평균이 10ppm을 시간당 200g 사용하고 있다. 실내 이황화탄소를 노출 기준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공급해야 할 필요한 기량을 계산하시오. 단 작업장의 조건이 21도씨 일기압, 혼합 여유계수, 이게 이제 안전계수를 의미합니다. K 8로 가정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좀 복잡하게 것 같지만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 확실하게 계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발생률 G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G의 단위가 시간당 리터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여기 문제에서는 200g/h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리터 퍼 아워하고 그램 퍼 아워가 다르기 때문에 200g이 이황화탄소가 증발해서 차지하는 기체의 부피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CS2의 분자량이 다 기체가 되면 24.1이 되는데, 그럼 200g은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200g의 CS2가 증기화 되니까 그게 63.4리터 퍼 아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노출 기준 이하로 희석이 필요한 필요한기량은 요 공식이 있습니다. Q는 TLV분의 G 곱하기 K, 그래서 64.4 곱하기 요 리터를 밀리리터로 환산했습니다. 그래서 1000을 곱하고 안전계수 8을 곱하고 TLV가 10ppm이라 그랬는데, 10ppm은 그 공기에서는 ppm이 10ml per 세제곱미터랑 똑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10ml per 세제곱미터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다 지워집니다. 리터, 밀리리터 남는 게 세제곱미터 per hour가 남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5720 세제곱미터 per hour를 세제곱미터 per minute로 나누기 위하면 요거 60을 나누면 845.3 세제곱미터 per minute, 이 값이 이제 정답이 되겠는데, 여기서도 여러분 또 하나 힌트는 뭐냐면, 보통 필요한 기량을 물어봤을 때 필요한 기량이 1000 세제곱미터 per minute로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값 1000보다 이상 나오면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 되고요. 대입을 잘못했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자, 이 18번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작업장의 기적, 기체 최적을 말합니다. 0.82 세제곱미터인 작업장에서 공장 가동을 중지하였다. 이때 유해 물질의 발생도 중지된 상태에서 유효 현기량이 분당 56.6 세제곱미터로 작업장의 공기가 희석되었다. 그럴 때에 공기 중에 유해물질 농도가 500ppm에서 50ppm으로 떨어지는데, 감소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냐? 다시 말하면 작업장의 최적이 0.82 세제곱미터인데, 이 작업장이 공장 가동을 중지하였고, 중지하니까 유해물질 발생도 중지되었어요. 그런데 그 작업장에서 56.6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로 공기가 희석되었어요. 희석되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해물질의 농도가 감소가 되겠죠. 그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감소될 때 걸리는 시간은 그 유효한기량 Q 분의 V는 여기서 작업장의 최적입니다. 작업장의 최적을 말합니다. 0.82, 유효한기량 56.6 하고, 여기 ln 나중에 측정되는 유해물질 ppm 분의 초기의 유해물질 ppm, 그러니까 ln C2분의 C1 해가지고 요거 계산하면 0.033 미니트가 나옵니다. 근데 초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여기다가 60을 하니까 1.98초, 약 2초가 됩니다. 약 2초가 되면 500에서 50ppm으로 그러한 그 유해물질이 줄어든다. 이런 문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9번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최적이 2500 세제곱미터인 일반 사무실에 30명이 근무하고 있다. 실내의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700ppm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 시간당 공기교환 횟수를 ACH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또 단 1인당 CO2 배출량이 45리터 per hour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의 CO2 농도는 400ppm이다. 이런 문제도 좀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량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필요한 기량 공식은 Q는 PA-PO분의 K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K는 뭐냐면 유해물질 발생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해물질이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그 다음에 PA는 오염물질 노출 기준이고 PO는 오염물질 외기에서의 오염물질 농도, 여기서는 오염물질이 CO2가 되겠죠. 그러면 유해물질 발생량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1인당 얼마죠? 1인당 CO2가 45리터 per hour고 몇 명이죠? 전체 30명이죠. 30명. 그런데 세제곱미터 per hour로 단위 환산을 또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1000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오염물질 노출이 700ppm이니까 700ppm은 0.0007이고 400ppm은 0.0004예요. 왜냐면 7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그리고 400은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요 ppm을 소수점으로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4,500 세제곱미터 per hour가 돼 있어요. 그러면 시간당 환기의 수는 V분의 그 작업장의 최적분의 필요 환기량이거든요. 그래 필요 환기량이 4,500 세제곱미터 per hour고 최적이 2,500 세제곱미터니까 시간당 1.8회 거의 2회를 갖다가 환기를 시켜야지 CO2 농도를 700ppm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 Q값 대입하는 요 수치도 여러분 잘 좀 알아두셔가지고 확실하게 계산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산업위생관리기사나 산업기사에서 계산 문제에는 약간 까다로운 게 또 나올 수도 있고, 어, 약간 복잡한 기사에서는 그건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따져가면서 필요한 기량 먼저 계산하고 또 각각의 인자가 어떤 것인지 알고 또 그 공식에다가 대입하는 수치를 잘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시간당 환기 횟수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알아두시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실기예상문제 6회 주요 항목 환기 일반을 해설했는데 환기 일반은 요 한 회차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